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은 팁을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미국 국채를 투자한다고 하면은 긴 채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주로 투자하는 거를 ETF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절세, 그러니까 상대적 높은 금리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좋은 팁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슬라이드는 이전에 미국의 단기 국채를 투자라고 할 때 드린 설명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요거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고 이게 한국 국채 금리죠. 미국은 장단기 금리가 크게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단기 국채가 좋은 투자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채권을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자 수익이 거의 5.5 정도로 굉장히 높게 있죠. 만약에 이번에 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5% 중반, 거의 한 6%의 이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전 방송 때 많은 분들이 이걸 자꾸 ETF로만 풀어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개별 국채입니다. 미국의 개별 국채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1년 내외짜리 정도, 한 9개월, 1년 내외짜리 개별 국채를 한다고 하면은 확정으로 5.5 내지 6%짜리 채권을 투자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만약에 기간을 약간 더 길게 해서 한 1년에 2년짜리 가져간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좀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채권은. 제가 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걱정되어 있는데, 향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즉 장기 금리도 내리겠지만 제한적으로 내릴 것 같고 단기 금리가 훨 더 많이 내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향후에, 이거는 당장에 어떤 게 아니라 향후 한 1년을 본다고 했을 때 저는 불 스티프닝을 기대합니다. 불 스티프닝은 좀 말이 어렵지만 쉬운 말입니다. 그냥 불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채권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 커브가 이렇게 스티프해지면서 우상향 되면서 올라갈 거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불 스티프닝 한다고 했을 때 장기 채권의 가격도 듀레이션 효과 때문에 분명히 일정 부분 있겠지만은,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1, 2년짜리 채권, 미국의 개별 국채를 투자한다고 하면 높은 캐리와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일정 부분 매각 차익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전한 채권, 우리가 장기 채권은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이 많이 움직이니까 좀 안전한 투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많이 맡고 있는 달러 예금의 대안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달러 예금이나 예금하고 어떤 세금 관계가 똑같아요. 먼저 제가 오늘 이 포인트로 자꾸 설명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개별 국채가 국내 채권과 동일하게 세금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을 생각보다 많이 몰라요. 제가 좀 놀랐는데 좀 볼게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 소득이 다 과표가 잡히잖아요. 과표가 잡히고 종합소득세가 잡히고, 그리고 우리가 국내에서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미국 채권 ETF잖아요. 채권 ETF는 양도소득세고 분리과세예요. 그죠? 22.5 내지 않은 수익에. 그런데 미국의 개별 국채는 여기 한국의 개별 국채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세금은 여기 쿠폰만 과세가 됩니다. 즉, 할인 차익과 매매 차익은 한국 국채도 비과세지만 내년까지 미국의 국채도 똑같이 세금이 적용됩니다. 즉, 쿠폰만 과세가 되고요. 개별 국채, 미국 개별 국채, 할인 차익과 매매 차익 모두 비과세인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자, 그런데 요걸 가지고 제가 오늘 제 상품을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확정금리를 선호하시는 이제 달러로만 자금 돌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장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S증권사의 수시 외화 RP가 4.1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당하는 증권사의 기간 약정한 RP가 4.2에서 한 4.5 정도 되고, 그리고 은행의 외화 정기예금을 봤더니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4%대 세전입니다. 4.8에서 한 5.2 사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H시중은행 외화 정기예금은 더 낮네요. 아무튼 3% 중반에서 5% 초반까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리를 하면은 금리대가 대충 한 4%대, 5% 초반대인데 이게 뭐라고요? 방금 전에 세금 얘기 들어 이게 전부 다 이자 소득세 대상이고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의 단기 국채를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제가 이제 제 예시입니다. 미국의 단기 국채인데 잔존 만기가 한 9개월 그러니까 9개월은 아니네요. 이게 정확하게는 0.9년이니까 한 11개월 정도 남은 채권인데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금을 쿠폰 표면금리가 세금 내잖아요. 0.25만 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은행 환산 수익은 얼마라고요? 거의 6%, 5.89, 5.47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면금리,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표면금리는 0.25인데 은행 환산 수익이 거의 한 5% 중후반대에 되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 할인 거래되고 있지 않아요. 즉, 이 채권은 좀 요 갖고 말씀드리면 이 채권 같은 경우는 95불에 거래되는데 내년 6월 달 되면 이게 100불로 상환받는 거죠. 그러면 95불에서 사서 100불로 상환받는 거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표는 뭐가 잡힌다? 0.25가 잡힌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 기간을 길게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있겠죠. 1.9년 정도 되면은 92불에 사서 만기에 가면 100불로 돌려받고 쿠폰은 이렇게 되는데 조금 1년 이상짜리 채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만약에 연준이 1년 안에 금리 인하려면 이 금리 인하에 따른 매각 차익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정리를 하면은 요 미국의 단기 개별 국채에는 이표만 과표가 되고 할인 거래나 매매 차익 내년 말까지는 전액 다 비과세다. 그러면 거의 5% 중후반대 되는 이 채권이 0.25만 세금 내는 거니까 거의 세금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죠.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좀 주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일단은 미국의 장기 국채, 개별 국채보다는 미국의 단기 개별 국채 투자 좀 하자는 거. 이유는 뭐냐면 높은 이자 수익, 거의 5% 이상 나오잖아요. 5% 이상의 이자 수익을 만기까지 가면 이거 확정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금리 하락에 따른 매각 차익도 기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세금이 한국의 개별 국채와 미국 개별 국채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즉 무슨 말이에요? 표면 이자면 과세가 되고 할인 차익과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미국의 단기 개별 국채도 좀 재테크 차원의 절세 측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